네, 열악한 급식실 환경으로 인해서 폐암까지 걸리게 된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학교 급식실 문제 현상과 원인, 대책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네. 이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많은 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려서 고통받거나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관련 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도내 급식 노동자 13,063명 가운데 한 1%가 조금 넘는 125명이 폐암 또는 폐암 의심 증상이 있다 이런 소견을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가운데 5명은 산재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1%가 조금 넘는 수치 어느 정도인가 잘 가늠이 가지 않으실 텐데 일반인의 폐암 발병률의 무려 38배나 높은 수치라고 굉장히 합니다. 높은 수치네요. 그렇죠. 예. 사실 이 조리휴미라는 개념이 고온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게 예전에는 중국 음식점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워낙에 이제 고온으로 기름을 튀기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요리 과정에서 노출돼 있는 그런 중국 음식 조리원이 폐암 발병률이 높다. 조리휴미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이 되었는데 심지어 가족력도 없는 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사이에서 폐암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사례가 최근에 사실 몇 년 안 됐습니다. 5년 사이에 이런 게 이제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되면서 알려지게 됐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폐암이 발병이 된다라는 게 좀 더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심각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먼저 이분들에 대한 건강 관리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 이제 전수조사를 한 것도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요청 이루어진 때문에.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늦은 감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경기 지역의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죠.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급식 종사자의 폐암 건강 검진을 근무 경력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한 번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정책을 좀 바꿔서 1년이 지나지 않아도 6개월만 지나도 건강 검진을 할 수 그 폐암 검진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검진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보통 학교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2년, 3년은 당연하고 5년, 또 10년, 15년, 20년 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조리휴메에 노출되면서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단 한 번의 검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연대 경기본부가 최근에 기자회견을 열고 2년에 한 번씩 이 조리원들에게 폐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좀 실시해 달라. 네. 2년마다 해달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게 또 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될지는 사실상 좀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게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이제 보도를 해드렸지만 대부분 조리실들이 지하에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창문은 거의 열지도 못하는 환경에다가 단시간에 수백 인분의 그 음식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 맞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 환경 개선이 너무 시급해 보이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좀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결국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조리흉이라는 이렇게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 물질을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빨리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그게 네. 핵심입니다. 그래서 급식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불만이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눈이 따갑다. 네.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수증기가 한번 그 급식실 조리실에 차게 되면은 네. 빠지지를 않기 때문에 네.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면은 동선에서도 그 뜨거운 음식들을 옮기거나 붓고 하는 그러네요. 과정이 또 예. 2차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1,700개교를 대상으로 2,244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환경 개선 작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공기의 유입과 오염물질 배출을 담당하는 청정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또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건 반가운 소식인데요. 좀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환경 개선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업무 강도라든지 인력 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환경 개선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런데 거기서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업무 강도입니다. 그렇죠. 이 대부분의 그 학교 급식 종사자들,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네. 안 그래도 업무 강도가 높은 일인데 여기에 또 인력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이 급식 종사자 96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90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미달이네요. 모집 인원보다도 미달이 된 거죠. 네. 53명이 미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1년 12달 중에 아이들이 보통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3개월 정도를 합니다. 네. 3개월을 하게 되면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불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중에 3개월은 강제로 무급 휴직이 되는 셈이죠. 그러네요. 급식 종사자는 방학 중에는 비근무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방학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라고 학교 측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학교에서 겸직 허가서를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종사자들이 겸직 허가서를 신청을 하면은 학교장이 그거를 승인을 내줘야 하는데 대부분 승인을 내려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교육공무직 취업 규칙은 원칙적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시거나 일을 못 하시게 되면은 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들 학교장들이 이걸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 급식 종사자의 1년 근무일 수가 방학을 제외하고 290일 가량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방학 중에 비근무자 1년 근무일 수를 320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보다 30일이 더 많죠. 조례를 통해 갖고 이렇게 개정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근무일 수를 맞추기 위해서 방학 중에도 종사자들이 학교를 출근을 하는 것이죠. 나와가지고 안전 교육을 받는다거나 또 그 다음 학기에 조리를 하기 위해서 뭐 환경 개선 작업을 한다거나 해서 네. 며칠 출근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방학 중에도 일부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인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경기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한 달치 임금을 더 받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서 통일된 가이드라인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방학마다 수입이 없는데 다른 일도 못하게 하고 참 열악한 상황입니다. 예. 이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근본적으로 좀 어떤 해결책들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당연하죠. 뭐 교육부,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문제 인식을 해야 되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파악할 수 있고 또 솔루션을 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좀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표준적인 형식을 만들고 그거가 이제 학교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단계를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 급식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설비 이상으로 사실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사실 노동 집약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시급하다. 저출산 시대 정말 귀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따뜻한 그 밥 한 끼를 짓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네. 우리 사회가 더 깊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